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달 원주에서 진행된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역대 최고 수출 계약액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강원 의료기기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성과와 더불어 강원 의료기기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수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먼저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예.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소감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번 전시회 이후에 기업들이 해외 수출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해외 바이오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담 횟수도 한 117% 늘어났고 여러 가지 수출에 있어서 많은 견인체 역할을 보였다고 생각하니 좀 뿌듯하고, 또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던 중동이라든지 중남미,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에 있는 바이어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글로벌 전시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색다른 것은 일본 전시회 때 일본 기업 5개 기업이 와서 서로 교류회도 하고 기업 정보를 교류해서 더 큰 성과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마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바이어들에 많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시점에 진성바이어가 와가지고 기업들 수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원장으로서 많이 뿌듯합니다. 네, 이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올해로 이제 벌써 19회째를 맞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어떤 행사다라고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의료기 전시회는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도 좀 높이고, 또 특히 의료기 산업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팔로 개철 수출을 목표로 하면서 이 전시회가 지금 19번째가 됐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시회는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오래된 맞춤형 의료기기 국제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시의 내용을 보면 병원 장비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 또 피부 미용, 첨단 의료 장비 등 여러 가지 의료기관도 오지만 네. 이분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유관기관, 심평원들이 오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푸짐한 전시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이제 많은 국가가 참여했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제 예. 실제로 현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바이어의 반응 좀 어땠나요? 예, 예전과 달리 이제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에 바이어들이 이제 수출 상담도 하지만 이 기업들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품 제조 과정,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가는 바이어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의 과정이라든지 그 기업의 현장을 가서 기업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됐고, 전시회 이틀 동안에 또 바이어 18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자체적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MOU도 체결해주고 다각적으로 체결을 해서 너무 좋았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기업들은 첫날은 이렇게 수출 상담을 했지만 그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현장까지, 기업 현장까지 하루에 3번씩 가는 바이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바이어 반응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제 바이어가 현장에 예. 왔을 때 이제 강원 우리 기업들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했는지 궁금해요. 또 미래의 전시회에 또 참가할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고 갔다 말씀해 주신다면. 예, 이분들이 처음에 전시회를 와서 병원 장비도 이제 관심을 많이 보였지만 요즘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분야도 또 많이 왔는데, 저희 94개 기업에 참가한 제품들을
바이어마다 그 부스마다 다 참가해서 보고 그 병원의 장비라든지 특히 요새 비대면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헬스케어 그런 제품들을 관심을 많이 보고 가고 일부는 제품을 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전시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예. 수출 상담액만 5,686만 달러, 계약 예. 추진액은 2,064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이번 전시의 구체적인 성과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5개 나라가 사실 그 109명의 바이어가 와가지고 상담은 한 514건에서 약 6천만 불, 그러니까 약 우리 돈으로 한 74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계약 실적은 약 2천만 불 좀 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억 정도 계약을 실제 성사를 이루어졌고 더 중요한 거는 약 740억 정도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또 계약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더 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 전시회 이 기록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수출 상담액과 계약 추진액 급증이 갖는 의미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해외 바이어들이 수출의 필요성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었고 또한 평소에 해외 우리 코트라라는 무역관에서 참가 기업에 대한 초청 바이어를 모집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는 그 바이어를 추천을 받을 때 기업들의 추천을 받을 때 이 바이어가 과연 우리 의료기 산업을 생산하는 제품의 품목군에 맞는지 네. 또 그 의료기기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바이오인지 또 이런 점 또 그분이 우수한 바이오인지를 충분히 사전에 검증을 해서 이분들이 오기 때문에 계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바이오 추천은 한 200명 이상 받았지만 그거를 내부적으로 한 달간 정도 걸르고 진짜 진성 바이오를 추려서 109명을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오들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올 때는 계약에 가깝게 우수성을 알리고 오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들이 더욱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 바이어들이 자국에 가서 홍보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은 점점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제 좀 준비와 이제 조사를 통했기 때문에 좀 더 계약 성과가 좋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서 6년 만에 한일 교류가 재개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한일 교류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전에는 이제 이런 전시회 때 없었지만 이번에 좀 특색적인 건 한일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뭐 하루아침에 일회성으로 한일 교류한 건 아니고 2003년부터 지금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희 재단에서 이제 기업들 5개 기업을 모시고 6월 달에 일본 기업을 가가지고 교류회를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교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번에 우리 GMS 전시에 오셔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분들하고 교류를 더 하면 발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요번 교류회에서 거기에 기업들하고 우리 기업 8기업하고 교류회를 했는데 13건 정도 기업이 많이 교류를 했고 그 중에 한 7건 정도는 협약을 했고 3건 정도는 아주 계약 체결까지 해가지고 교류를 하는 것으로 성과가 좋았고 일부 A라는 기업에서는 이번 계약을 해서 사실 내년도는 올해보다 한 5배 정도 성과가 났다고 하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저희 한 8개 기업 정도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일본의 그 정밀 세금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데 인정받는 일본의 기업 5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네. 지금 샘플도 가져갔고 네. 또 견적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더 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도도 이 기업이 오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전에는 없었던 교류였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올해 이렇게 좀 뜻깊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성공을 토대로 지역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연계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하여튼 이런 교류회를 통해서 우리 강원 의료기기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우수성을 좀 알리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전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특히 우리 의료기기 제품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더 발전할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이번 전시회 준비하셨던 부분 좀 예. 이야기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번 전시회에서 조금 유독 주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예. 있었을까요? 요번에 뭐 주력하셨던 거는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좀 집적화하기 위해서 좀 전시회에 근데 요번 전시회에서 사실 의료기기 산업이 좀 어려웠던 것은 국제 인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1년 전에 국제 인증 공모 사업을 따가지고 요번 전시회 때 국제 인증 현판식을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성과가 더 커졌고 네. 그 지메스 때 국진센터를 연 이후에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약 전국적으로 200건 이상 상담액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번 전시회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예. 의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이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체험존이라든지 자기의 기초 체력을 또 측정한다든지 또 심폐소생술을 또 체험한다든지 이런 거. 또 밖에서는 버스 공연도 좀 하고 해서 더 풍성한 전시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그 전시장 2층에는 일부 존에서는 생활의료기 체험을 함께 시민들이 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의료기 생활의료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존을 만들어서 더 풍성한 전시회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 전시회가 좀 성공한 만큼 예. 이제 앞으로의 기대도 예. 높아질 텐데 부담감이 없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나 또 고민 또 뭔가 새롭게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예, 가면 갈수록 고민이 더 많습니다. 예, 우리 재단 내에 기업 도시에 이제 기업이 아주 집약화돼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을 전환하려면 수도권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이전돼 가지고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시장님이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유치에 저희도 함께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원주에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까 중동이나 이런 새로운 나라, 이제 중동이나 어떤 일본, 그렇죠. 예, 동남아. 네, 어떤 나라들 몇 개국이 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총 몇 개국이 온 거죠? 지금은 25개국이 109명이 왔는데 작년에 할 때는 이제 그 동남아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에서 많이 왔지만 이번에는 남미, 스리랑카, 북미 또 유럽 쪽에서도 많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의료기 제품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성바이오가 많이 와가지고 기업들이 좀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그쪽 나라들이 좀 기회 시장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왔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뭐 기회 시장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니까 네. 그 사람들도 그 기업에 아니 그 나라의 의료기기의 제품이 네. 좀 수급이 좀 필요하다,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바이어들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보시기에 예. 우리 강원 의료기기의 강점 좀 어떤 예. 걸로 보세요? 강원 의료기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의료기기의 어떤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고 또 강원 의료기기는 어디보다도 국제 인증하는데 많이 재단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 원주에 많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강원도 특히 원주가 의료도시로의 성장에 이제 박차를 가고 예. 있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점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의료기 산업이 잘 되려면 수도권에 있는 의료기 기업들이 원주에 많이 와서 집적화를 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는 인프라를 잘 조성을 하고 현재 의료기 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해외 수출입니다. 원주 의료기기의 매출액의 약 70% 정도가 수출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은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의 국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지원센터가 올해 개소가 됐기 때문에 국제 인증을 받는데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원주 의료기 산업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시회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또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제 예. 전시회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어떤 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시회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재단에서 하는 그 전시회, 그 다음에 이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려면 이 바이어를 만나는 게 기업들은 제일 중요하고 바이어를 통해야 수출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어를 많이 만날 수 있게끔 저희가 전시에 나가는데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전시회를 토대로 해서 예.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만남을 좀 중재하는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번 전시회 성과 이제 지속을 넘어서 더 큰 결과물로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앞으로 원주시와 강원도의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하여튼 우선적으로 먼저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정부라든지 이 강원도에서도 수출에, 해외 수출에 집중을 많이 두고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 산업의 약 70%가 수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 의료기기 산업도 해외 진출에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도 되어야 된다고 필요를 합니다. 해외 수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려면 바이어를 만납니다. 바이어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다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전시회에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재단에서는 그 공동관을 조성해서 세계 전시회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유럽권을 만약에 저희가 공략하는 메디카 전시회도 저희가 지금 출시하고 네. 또 중동권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건 두바이 아랍헬스 전시회도 또 나가고 있고 네. 또 아시아권에 이제 홍콩 코스모폴도 나가고 근데 요즘에 이제 동남아 시장이 더 이제 뜨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통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말고 지금 유럽, 중동, 아시아 있지만 동남아권을 또 공략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베트남의 하노이시에서는 베트남 전시회도 갈 생각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부 또 다양한 방법을 수행하고 또 유관기관에서 많이 도와가지고 네. 우리 원주 의료기 산업, 강원 의료기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이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